자,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. 엘리자베스 코스토바의 현대 고딕 걸작, 바로 히스토리언인데요. 이 책의 페이지 속에 숨겨진 아주 오래된 비밀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브램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.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죠. 드라큘라라는 전설, 사실은 한 실존 인물에서 비롯됐거든요. 그럼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고 또 어디부터가 우리가 아는 그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는 걸까요? 자, 그래서 이 소설 히스토리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신화 속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괴물과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한 인간을 딱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왼쪽은 실존 인물, 오른쪽은 허구의 괴물. 완전히 다른 존재 같죠?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소설 히스토리언이 아주 대담한 상상을 시작합니다. 이 둘 사이의 경계를 그냥 확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. 만약에 이 둘이 사실은 같은 인물이라면? 이라는 정말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질문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출발하는 거죠. 정말 거대한 사건들은요, 의외로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될 때가 많죠.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건 한 역사학자의 개인 서재, 그 고요함 속에서 발견된 섬뜩한 단서 하나에서 시작되거든요. 때는 1972년,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젊은 여성이 주인공입니다. 그녀가 자기 아버지, 그러니까 역사학자인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아주 오래돼 보이는 책 한 권을 발견해요.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겠죠. 아빠는 무슨 책을 읽으실까 하고요. 근데 그 호기심으로 펼쳐든 책이 평범한 책이 아니었던 겁니다. 책을 펼쳤는데 텅 비어 있어요. 아무 글자도 없이요. 딱 하나, 책 정중앙에 찍힌 불길한 목 하나만 빼고요. 용 한 마리가 발톱으로 깃발을 쥐고 있는데 거기에 딱 한 단어, 드라큘리아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. 이게 그냥 극임이 아니었습니다. 이건 수세대에 걸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끌어들여 파멸로 이끈 아주 치명적인 초대장이었던 거죠. 여기서부터 이 소설의 진짜 매력이 드러나는데요. 사실 히스토리아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까도 계속 새로운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, 마트리오시카 아시죠? 딱 그런 구조입니다. 여러 시대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있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. 자, 보세요. 먼저 1970년대, 현재 시점에 딸이 있죠. 이 딸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읽으면서 과거의 비밀을 파헤칩니다. 그 편지 속에는 1950년대 젊은 시절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. 자신의 스승이 사라진 뒤 그 미스테리한 책의 비밀을 쫓기 시작하죠. 그리고 그 추적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30년대의 스승 로시 교수에게까지 닿습니다. 바로 이 교수가 이 끔찍한 진실을 처음 마주한 인물이고요. 이렇게 30년대, 50년대, 70년대 이 세 시대의 이야기가 드라큘라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처음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지적인 탐구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이 여정은 금세 유럽 대륙 전체를 무대로 펼쳐지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추격전으로 바뀌어버립니다. 그 추격의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암스테르담입니다. 당시 냉전의 광기가 유럽을 휩쓸고 있었는데 암스테르담은 그나마 좀 비켜나 있는 곳이었죠. 그래서 지식인들에게는 뭐랄까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. 그리고 이들의 발걸음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신비로운 도시 이스탄불로 이어집니다. 왜냐하면 바로 이곳 옛 오스만 제국의 비밀 기록 보관소 아주 깊숙한 곳에 드라큘라의 첫 번째 흔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. 자, 다음 목적지는 철의 장막 너머 부다페스트입니다. 냉전 시대의 그 숨막히는 긴장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? 여기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감시 대상이고 옛날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모든 단서들은 한 곳을 가리킵니다. 바로 그의 고향, 지금의 루마니아 땅이죠. 왈라키아. 신화와 역사의 경계가 완전히 흐릿해져 버린 바로 그 땅, 드라큘라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터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총칼이 오가는 들판이 아니에요. 보세요. 도서관, 기록보관소, 수도원, 지하묘지, 전부 이런 곳들이죠.
이런 먼지 쌓인 공간에서는 지식이 곧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시에 그 지식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미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기나긴 추적을 계속하다 보면 그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 소설이 던지는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진실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. 이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뱀파이어, 그 드라큘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해석이에요. 엘리자베스 코스토바가 그려낸 드라큘라는요, 그냥 피에 굶주린 괴물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그는 학자이자 지식인이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집착하는 소름 끼칠 정도로 똑똑한 역사가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. 소설에서 드라큘라가 직접 이런 말을 해요. 나는 책을 사랑한다오. 바로 이 한마디. 이게 그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단순히 피를 원하는 갈증을 넘어서는 아주 기묘한 집착. 그건 바로 사라져가는 지식과 역사 그 자체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수백 년에 걸쳐서 정말 치밀하고 잔혹하게 계획을 세웠잖아요. 그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, 이 어둠의 군주가 정말로 원했던 건 불멸의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. 놀랍게도 자신의 어마어마한 개인 서재를 정리해줄 아주 유능한 사서 한 명, 바로 그거였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역사상 가장 무섭다는 괴물이 결국 원했던 건 자기 책을 정리해줄 사서 한 명이었다니. 정말 기가 막히면서도 좀 씁쓸한 유머 같지 않나요? 이 소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과연 역사란 뭘까요? 또 기억이란 뭘까요?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괴물들의 이야기에 매달리는 걸까요?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